네, 6월 4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두 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선박을 공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최근 보고서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네.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유엔 대북제재 결정 이후에 네. 2017년 결의 2397이죠.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북한이 인수를 했는데 그 중에 2척이 과거에 한국 기업이 소유하던 것이었다. 현재 선박 이름은, 지금 사용하는 이름은 신평 5호, 네. 광천 2호, 이 두 선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평 5호의 경우에는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단계의 소유자가 네. 부산 수재 어떤 기업이었다고 해요. 네네. 한국 기업이나 이 중개인이 이 선박의 최종 소유자가 북한인 걸 알고 있었냐, 이게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간접 판매도 이 제재에서, 결의 안에서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중국을 경유해서 선박을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정작 문제는 이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렇게 유조선을 구매해 가는 것이 이제 정제유나 원유 수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였겠죠. 네. 사실 이 유조선들이 북한에 팔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유엔에서 현재 연간 50만 배럴 이렇게 그렇죠. 정제유 들어가는 것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정제유 이렇게 몰래 들여오는데 이 선박들이 실제 사용이 됐다. 이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관련 소식들을 자주 전해드리는 편인데요. 네네. 이 광천 2호는 2019년에 북한에 인수된 이후에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한 10차례 정도 실어 날랐다고 해요. 이 보고서에 좀 그런 증거가 네. 나옵니다. 북한이 선박 간 해상 환적,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밀거래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선명하게 사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상황이 꽤 좀 중요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의 유럽연합 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또 연장을 했습니다. 3일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인데요. 유럽연합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운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공사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죠. 예, 유럽연합이 지난 2006년입니다. 고려항공에 대해서 그때는 전면 운항 금지. 전면. 예, 당시에는 항공기가 너무 낡아서 이착륙의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조치를 내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0년 3월에 네. 이 북한 고려항공이 러시아에서 TU-204라는 항공기 2대를 이제 갖고 들어왔습니다. 중고 항공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이 항공기는 유럽연합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 괜찮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 이 안전 문제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공표한 국제 표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럽연합도 북한에 대한 이 단독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를 하고 네네. 있죠. 처음에는 안전 문제로 이제 고려항공은 못 온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은 올 수 없다 이랬는데, 네네. 2016년 5월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재 차원에서 네. 북한 국적의 항공기는 EU 상공에 들어오거나 이착륙할 수 없다. 이렇게 제재가 됐고요. 현재 EU 내에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네. 나라 이름들이 좀, 아프가니스탄, 네. 앙골라 이런 나라 16개국이라고 합니다. 총 97개 항공사와 6개 개별 항공사에서 103개 정도 103개. 항공사, 아주 마이너한 항공사 같아요. 이런 데는 네네. 이제 전면 금지고요. 네. 어쨌든 이번 이후의 조치는 그냥 조치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북한 고려항공이 네. 유럽에 취항을 하거나 이착륙 운항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돈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2일 보도했는데요. 평양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예, 블라디보스톡 외곽에 북한 노동자분들이 외화벌이 노동을 좀 하고 계신데요. 네. 예전에는 더 많이 했고요. 네네. 이분들에게 그 평양시 주택건설 그 네. 자금을, 그 충성자금을 추가로 더 걷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걷던 돈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매달 네. 1인당 $100씩 더 내라. $100씩. 예, 원래 이분들은 처음에는 그 외화벌이 노동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상납금으로 월 1인당 한 $490 정도를 정기적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100가 평양 살림집 뭐 기금 이런 걸로 추가가 된 건데요. 네네.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읽어보니까 현재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그 코로나 네네. 이 상황이 장기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정식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네네.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네네. 당장은 노동 허가가 없으니까 뭐 마음껏 이 품리를 구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일자리도 줄었을 거고 네. 또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일을 나가면 네네. 또 일을 뭐랄까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뭐 10시간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번 돈 중에 매달 $490는 국가에 바치고 네.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뭐 1인당 한 $200 정도. $200. 너무 적죠? 우리 네네. 돈으로 한 2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100씩 더 내라. 그러면 이제 뭐 1인당 소득이 네. 가져가는 돈이 뭐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소식통의 말로 보면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핀란드 쪽 동쪽 끝이에요. 네네네. 블라디보스톡이 이렇게 서쪽 태평양 끝이면 네. 저 유럽 끝쪽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똑같은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평양 살림집 건설하게 $100씩 더 내 이런 지시가 나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자기 나라에 와서 외화벌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뭐 러시아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이런 걸 단속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러시아에 머물면서 네. 비공식적으로 돈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북한 당국이 좀 외화가 급하니까 네네. 젊은 청년들,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유학비자, 연수비자 이렇게 받아서 이제 러시아에 가서 네. 또 북한 청년들을 또 이 외화벌이 이쪽으로 빼돌리는 그런 정황도 좀 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러시아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현장에서 품리라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